LG화학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64%나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 2차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이런 기업들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LG화학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석유화학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소재가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점차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LG화학은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한테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를 공급합니다. 이 말인 즉슨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처를 가지고 이 수요처를 조금 더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의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금 흐름적으로 양호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LG그룹 자체가 다른 지주사인 에코프로나 세로닉스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룹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도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2차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나 친환경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학계의 삼성전자라고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LG화학을 단순히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보는 거는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나 신약 개발, 친환경 소재와 같은 부분에 2030년까지 매출 50%로 확대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매년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LG화학은 수혜를 받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점차적으로 격화되면서 IRA 세부 법안이 나오며 LG화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한테도 점차 수혜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정치적인 수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추후에 미국 정권을 새롭게 가질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전부 다 아마 중국 때리기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LG화학한테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포스코그룹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 가장 잘 형성된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LG화학 자체적으로도 리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광산업체인 피드몬드 리튬 지분을 6% 투자했죠. 원자재단 쪽으로는 업스트림을 확보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다운스트림도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LG화학도 계속해서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게 정유사가 석유화학 산업을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정유사는 NCC 업체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강하죠. 정유사는 석유를 원가 주고 안 사옵니다. 원유 OSP라고 하는 Official Selling Price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때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 할인이나 할증을 붙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유 가격 자체가 110불이면 아시아 OSP가 마이너스 5불이라 그러면 정유업체는 105불에 이 원유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강세인 이 정유사가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점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은 떨어질 수 있겠죠. 공급이 늘어난 거랑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수요도 조금 불안한 게 경기 침체 이슈가 있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가 건설을 많이 못하고 내구재, 그러니까 자동차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석유화학 제품도 많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이 생산하는 합성 플라스틱 이런 것도 잘 팔릴 수 없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업체들의 증설, 그리고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 이렇게 되면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게 되면 더욱더 석유화학 산업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오펙 플러스가 최근 들어서 감산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 자체를 올린다는 거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스프레드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원유 자체의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스프레드도 같이 오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통 경기가 호황인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스프레드도 개선이 되죠.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 자체만 올리면 스프레드 개선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중국의 리오프닝 덕분에 제조업 PMI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은 보입니다. 실제로 스프레드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회복을 기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쪽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어찌 보면 LG화학 자체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워낙 잘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번 눈여겨볼 수 있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LG화학은 성장성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 또한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랑 가치를 비교했을 때 LG화학의 가치는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 과거 PER, PBR 밴드 차트를 보더라도 LG화학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LG화학보다는 LG화학 우선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본주랑 우선주의 괴리율도 높은 상태이기도 하고 LG화학은 배당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우선주 기준으로는 한 3%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저처럼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LG화학 우선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매수 추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여러 산업을 공부하면서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올리는 것 뿐입니다. 여튼 아무쪼록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증시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들 앞으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